오늘 박성호 선생님께서는 저희 AI 융합 수업 저희 실천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소주제로는 에듀테크 AI를 활용한 수업 실천 사례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박성호 선생님은 저희 지금 교실연맹 선도교원 강사 계속 하고 계시고요. 저희 23년도부터 저희 마스터 교원 되셔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그 밖에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강사랑 그다음에 터치 교사단, 그다음에 뭐 전남교육청 에듀테크 강사, 그다음에 뭐 세계 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 제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박성호 선생님 모시고 저희 오늘 중등 수업 관련해 가지고 수업 실천하셨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선생님 이제 제가 공유 중지할 테니까요. 편하게 공유하셔가지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생님들 혹시 화면은 잘 보이실까요? 제가 잠시만요. 채팅창을 한번 봐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적용했던 수업 사례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적용했던 수업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 공간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가정 교과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과목 수업 때 적용했던 사례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한 사이트 주소를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채팅방에 복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여기 사이트 주소로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특별시에 있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제 세 번째 탭에 보시면 가구 원수별이라는 이제 항목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선택해서 일단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통계표 조회라고 있습니다. 통계표 조회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회한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이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CSV라는 이제 확장자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SV 파일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공공 데이터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여기 채팅방에 엑셀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지금 현재 사용 중이라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채팅방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이제 여기 자료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여기 서울시 가구분포.csv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인 가구부터 7인 이상 가구까지 모든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1인 가구만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가구 원수별에서 1인 가구만 체크하신 다음에 조회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23년도만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탭을 보시면 이제 시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시점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연도부터 이제 2023년도까지 이렇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서 조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하시면 이제 2023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미리 보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이제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한번 이제 열 너비를 조절해서 잘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A 키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열 너비를 이제 선생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안 보인다고 하시면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조절하신 다음에 수업에 활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보이게끔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했는데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의 구글 클래스룸 계정으로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개인 구글 계정을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구글 계정이 없으면 챗 GPT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글자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먼저 여기 제미나이에 이제 접속해 보시면 여기 밑에 파일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파일 추가 버튼에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시 가구 분포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이제 예시로 여기 종로구의 1인 가구 분포를 이제 연도별로 표로 정리하고 이제 꺾은 선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에서 이제 종로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차트로 표시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차트 제목이나 이런 법리 같은 것들을 이제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차트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차트 유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 막대, 그 다음에 가로막대, 그 다음에 이런 꺾은 선 그래프 형태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제목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면은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제 수정하시면 실시간으로 여기 위쪽에 왼쪽 위쪽에 반영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공공 데이터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로축 라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제 실시간으로 수정하실 수도 있고 가로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도로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신 다음에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업데이트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영어로 표현된 차트가 이렇게 한글 형태로 이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과정에서 파이썬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구글 콜렉 같은 곳에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제 분석하실 수도 있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텍스트 코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 신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업로드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분석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우스 스크롤 통해서 이제 세로 축에 필요한 간격만큼 이렇게 확대 축소도 이제 하시면서 이제 표를 다양하게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지로 차트 복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미지로 차트 복사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이 화면에 있는 차트를 이미지로 저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미지로 다운로드 하시고 아니면 이런 공공 데이터 형태로 예, 저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트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표로 표시한 결과인데 이렇게 이제 종로구만 따로 이제 표 형태로 이제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 데이터만 이제 엑셀로 배포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밑에 이제 시트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시트로 내보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구글 시트로 열기를 이제 사용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구글 시트가 새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만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편집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CSV 형태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데이터들을 준 다음에 1인 가구가 이제 현재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이제 구글 이제 제미나이가 이제 환각 환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팩트 체크도 이제 같이 하는 활동으로 이제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종로구의 연도별 1인 가구 수로 예, 구글 시트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유튜브로 1인 가구에 대한 이제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오토 드로우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그린 이제 주택 평면도인데요. 이제 주택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에서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 것을 평면도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기술 이제 가정 교과에서는 이제 발명 아이디어하고 제도 단원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자신이 살고 싶은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이제 거실이라든가 뭐 화장실, 주방, 창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토 드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직접 그려보도록 하였습니다. 오토 드로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네, 오토 드로우 사이트 링크를 먼저 채팅창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토 드로우 사이트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스타트 드로잉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왼쪽에 이제 오토 드로우 버튼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오토 드로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제 방을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 형태로 이제 주방이나 거실이나 아니면 화장실 등을 이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주거 형태에 맞는 이제 주택 평면도를 그리는 활동을 먼저 하였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주택 평면도를 참고해서 이제 3D로 이제 디자인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D 디자인 작업은 이제 팅커캐드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활동을 하였는데 팅커캐드 사이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채팅창에 이제 팅커캐드 이제 사이트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 팅커캐드 사이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팅커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3D 디자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생성하신 다음에 이제 학생을 이제 초대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이제 직접 가입해서 학생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 수업을 선생님이 생성하신 경우에는 여기에서 학생 계정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 코드가 있는 학생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직접 수업을 만들고 이제 학생들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코드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9자리 영어와 숫자 조합을 입력한 다음에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계정은 이제 개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글 계정이나 애플 계정 아니면 이런 페이스북 계정 같은 걸로 학생들이 직접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계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화면에 들어오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업도는 클래스 버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업도는 클래스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으신다면 여기 개인정보에서 이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직업을 선생님으로 이제 바꾸시면 왼쪽에 수업 메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 이제 저장하시면 이제 학생들이 코드를 입력하고 학생 이름으로 수업에 바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영영이라는 학생을 만드시고 변경사항을 저장하시면 이렇게 이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 코드를 이제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이름을 입력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팅커캐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팅커캐드 기초 매뉴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예, 제가 채팅창에 지금 팅커캐드 간단한 매뉴얼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D 디자인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만들다 버튼이 있는데 처음에 3D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3D 디자인을 선택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학생들에게 먼저 이제 설명드려야 할 개념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런 육면체 주사위 버튼이 있는데 이런 보는 시점을 이제 자신에게 맞게 이제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이제 도형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에 흰 점을 클릭하시면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숫자들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단위를 이제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이제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X축이나 Y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부채꼴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Z축으로 이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이제 먼저 알려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회전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구멍으로 만드는 기능, 이런 뭐 반지름을 이제 조절해서 이제 원형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기초 기능들을 이제 먼저 충분히 실습하신 다음에 이제 주거 공간 디자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 수업을 적용하는데 먼저 이제 팅커캐드 기초와 관련된 이제 책을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이제 3차 시에서 4차 시 정도 먼저 이제 개별 진도에 따라서 이제 학습하도록 이제 한 다음에 주거 공간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제도에서 사용한 단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밀리미터인데 이런 이제 단위 계산이라던가 이런 뭐 너비 계산이라던가 이런 기초 기능을 알려주시고 학생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제 팅커캐드 기초에 관한 책을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이제 3D 디자인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만든 작품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1인 가구에 맞게 자신이 살고 싶은 주거 공간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팅커캐드의 간단한 기능을 익힌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이제 깎아내거나 하는 이제 기초적인 이제 작업을 익히고 나서 이런 방에 있는 침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식탁이나 이런 가전제품들을 이제 꾸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시 정도 이제 3D 디자인을 더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진행하신다면 이제 꼭 이런 3D 디자인 수업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자료의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인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시간에 이제 파이썬을 대부분 배우기 때문에 이제 구글 콜앱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 콜앱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을 온라인에서 이제 실습할 수 있게 만든 이제 사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령별로 인구 현황 데이터들을 이제 구글 콜앱에 업로드해서 이렇게 이제 연령별로 이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광역시와 이제 도별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구분해서 정렬해 가지고
실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 형태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는 이제 작업을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한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각 시도별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작업도 이제 1인 가구와 연관해서 이제 인구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뭐 인구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이제 수업들과 연관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팅커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공간 디자인 말고도 이제 다른 수업 때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작품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제 한 수업 예시인데요. 이제 발명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팅커키드 안에서 이제 자신이 직접 발명 아이디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3D로 디자인해보는 이제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명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냈는지 이제 설명과 함께 이제 3D로 이런 표현해보는 이제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명 아이디어 기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캠퍼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각각 단계에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발명 아이디어 디자인을 이제 먼저 이제 낸 다음에 모는 종이에 연필로 이제 스케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팅커캐드로 그것을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예, 만들어 보는 걸로 이제 수행 평가를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팅커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 3D 디자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회로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 같은 이제 코딩 활동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 활동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학생들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뭐 브레인라이팅 스캠퍼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프로젝트 활동으로 스마트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이런 뭐 화분에 자동으로 물 주기 이런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 활동도 이제 미리 하기 전에 여기 팅커캐드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직접 이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와 이런 뭐 LED 저항 전선을 연결해서 회로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 코딩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텍스트로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블록 코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블록 코딩으로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 눌러서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직접 회로를 만들어 보고 시뮬레이션에서 이 코드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선생님, 어, 없으실까요? 예, 선생님, 저 그 두 가지만 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네, 한 가지는 그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들었을 때 예, 실제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예,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 어느 예, 정도 난이도로 느껴지실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팅커캐드랑 여러 가지로 적용하셔가지고 수업하시는 거를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그 전, 지금 팅커캐드나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그 전에 예, 그러면은 이런 거 없이 수업을 하셨던 때와 예,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 어떤 반응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의 성취가 달성되고 있는지, 효과가 어느 예, 정도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흥미를 갖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나 어떤 효능감을 느끼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먼저 거의 채팅창에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미나이나 뭐 챗GPT나 그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분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을 이제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를 간단히 입력해서 이제 1인 가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 분석을 하는 형태로 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팅커캐드를 사용했을 때 이제 수업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제 수준이 막 그렇게 높은 학생들은 아니고 이제 주변 학교보다 그렇게 이제 비슷한 조금 이제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이제 그냥 이제 예전에 이제 팅커캐드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했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약간 이론 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보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모든 이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팅커캐드 이제 기초 책을 이제 사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충분히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배웠는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확인도 하고 이제 시켜보기도 하면서 이제 주거 공간 이제 디자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좀 이제 흥미로 이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기술 시간에 이런 회로를 뭐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게 사실 이제 실제로 사가지고 만들기에는 이제 중간에 부품도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관리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했을 때는 이제 그런 염려도 이제 없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 활동하는 것을 이제 선생님이 수업에서 이제 잘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 혹시 그 채팅에 올라온
내용도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팅커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먼저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거기에 이제 이름을 넣어서 이제 추가를 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수업 코드를 이제 알려주시면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접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팅커캐드 접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중간에 이제 뭐 복잡한 뭐 DNA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제 중간에 지도를 잘 해주시면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난이도로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소개해서 미리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듣고 오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팅커캐드 이제 관련 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질문이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음, 네, 아마 질문이 더 이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가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그 비대면으로 사례 나눔회 진행한 것은 지금 이번 이제 처음입니다. 거의 지금 저희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월 진행을 할 겁니다.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내일부터 저희가 또 5월에 저희 사례 나눔을 하실 선생님들을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그때 안내 사항은 받으셔서 잘 알겠지만 진행할 유형은 저희가 뭐 지도안 개발하셨던 사례 혹은 수업을 실제로 운영하셨던 사례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교원 대상으로 연수를 기획해 보시는 그 내용들 뭐 그 밖에도 저희가 또 다양한 아이디어 관련해 가지고 AI 디지털 융합 수업에 관련된 뭐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시고 여러 의견을 나눠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코너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 비대면 말고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현장 학교에서 그 수업을 이렇게 조금 나눔해 주실 그런 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저희가 또 모집할 때 신청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오늘 줌으로 진행을 했고요. 동시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유튜브에도 계속 이 영상들을 계속 축적시켜 나갈 거고요. 뭐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선생님들이 사례 나눔하셨던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자 유튜브에도 업로드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많은 관심이나 또 참여 주변의 선생님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응해주신 저희 오장현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 박성호 선생님 처음으로 온라인을 해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 다음 5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오늘 시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5월 달 사례 나눔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